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싸고 논란이 심각하고 우리 국민들의 걱정이 많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게 그렇습니다. 어떻게 한꺼번에 2,000명을 증원하겠다는 그런 발상을 할 수 있는지 참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한간에 이런 시나리오가 떠돕니다.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요구를 던진 다음에 혼란과 반발을 극대화시켜서 국민들의 관심을 끌어모은 연후에 누군가가 나타나서 이거를 규모를 축소하면서 원만하게 타협을 끌어내는 그런 정치쇼를 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입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무리한 수를 던졌을까? 우리 민주당 정부에서 연간 400명 정도를 증원하자, 10년간 이런 제안을 했을 때 여당의 반응이 어땠는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무려 그 400명의 5배가 되는 연간 2,000명을 지금 당장 증원을 하면 지금 현재 의대들이 이 2,000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걸 과연 정책 당국이 몰랐을까? 저는 다 예측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바보는 아니겠죠. 예, 제 옆에 강창희 전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이재명 대표가 저기 정치쇼라고 주장을 했는데 네네. 이게 어느 정도 사실 근거한 거예요? 네. 그래요? 얼마 전에 이제 의대생들의 대나무 숲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도 제가 전달 받은 바로는 찌라시가 들어왔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뭐 2,000명 증원은 원래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네. 2,000명 증원을 던져놓고 나중에 500명으로 하면서 누군가 영웅적인 한 사람이 나타나서 정리를 한다. 그래서 앞으로 대선 후보까지 키우겠다. 그런 이제 취지의 찌라시가 돌았습니다. 의대생들 안에서. 네. 그리고 대나무 또- 숲은 뭐 대학교에서 네, 유명한 네, 거죠, 네. 아주. 저도 이제 누가 보내줘서 전달받아서 봤는데 네. 그 뭐 진위는 확인할 수 없지만 그래도 그런 추측성 찌라시가 돈다는 거는 좀 뭐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특히 2,000명 아까 당 대표님도 좀 전에 그 네. 방송에 나왔지만 불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3,058명입니다. 의과대학이 40개 의과대학에서 1년에 배출하는 그 입학생 그 숫자가 3,058명이기 때문에 근데 2,000명을 2,000명을 갑자기 증원시키면 5,000 명대가 되겠죠. 근데 교육이 그렇게 한두 명, 뭐 100명 단위 수업하는 데서 갑자기 뭐 500명을 받으라 그러면 저 50명을 받으면 150명 되지 않습니까? 150명을 뭐 오전반, 오후반 나눠서 이제 강의를 해야겠죠. 그런 학원식 강의가 아닌 다음에는 네. 상당히 따라가기가 힘듭니다. 교수 요원부터 해서 실습 뭐 사채부터 해서 네. 여러 가지 기자재들이 또 필요하고 또 병원 실습을 나갔을 때가 문제인데 병원에서 과연 갑자기 5,000명 쏟아진 인력을 실습생으로 받아줄 수 있을지 그리고 여력이 있는지에 대한 것도 또 궁금하고요. 그런 계획들이 다 완비가 된 다음에 뭐 숫자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좀 터무니없다고 저는 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저거는 누구 한 사람? 한동훈입니까? 누굽니까? 하여튼간에. 뭐 제가 확인한 거는 한모 씨라고 돼 있는데 나중에 이제 나타나서 노태우처럼 나타나고 네, 그런 이 찌라시가 의사들의 집단 행동과 네네. 파업을 수습하면서 중재안을 내왔고 네네. 이 사람은 합리적인 사람이다. 네네. 뭐 이러한 각본이 짜여져 있는 거다. 뭐 그런 네. 말씀. 진짜 2,000명은 터무니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의사들이 증은 좀 늘어나야 된다는 것은 국민 누구나 다 그렇죠. 동의하는 거죠. 네네. 동의하는 그래서 의료 서비스를 받는 건 동의하지만 2,000명대를 박아갖고 그냥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의사 숫자가 부족하다는 건 이제 OECD 근거를 갖고 얘기하는 건 약하고요. 네. 사실상 우리가 앞으로 10년 후를 봤을 때 어디에 일할 의사가 없는가 거기에 대한 고민이 먼저 필요하거든요. 네. 그러면 공공의료 쪽에 의사가 없다면 공공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를 늘려야 되고 네. 필수의료에 대한 의사 숫자가 부족하다 그러면 필수의료 쪽으로 분배를 어떻게 잘 할 것인가. 네. 그걸 정책 당국이 잘 설계해서 유입이 많이 되도록 해주는 게 맞죠. 근데 네. 무조건 숫자를 늘려서 낙수 효과로 니네들 일자리가 없으니까
하기 싫어하는 공공의료 갈 거다, 하기 싫어하는 필수의료 갈 거라는 식의 발상은 상당히 의료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만든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경제도 이미 낙수 효과가 실패가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무슨 이 인력 정책에 있어서 낙수 효과를 기대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굉장히 다른 의도가 있다. 첫 번째는 의사 기득권 집단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검찰 기득권에 대한 어떤 불만을 네. 의사 기득권으로 돌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 첫 번째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의사 인력은 어차피 늘게 돼 있습니다. 이건 뭐 의사들이 반대하건 안 하건 국민들이 필요한 소요가 있기 때문에 네. 늘게 돼 있는데 느는 방식을 학자들이 잘 설계하고 교육학자들이 연구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을 다 무시하고 누구의 지시에 따라서 2,000명 늘려 그러면 늘리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접근 방식에 또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설날 밥상에 네. 모든 게 덮이지 않았습니까? 아, 그러네요. 모든 명품백 문제부터 지금 현 정권의 어떤 포갑 정치에 대한 불만들을 다 이 이벤트로 덮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입시생이 있거나 재수생을 갖고 계신 경우에 문호가 개방이 되는 숫자가 많아지면 네. 다 희망을 가지고 또 뭐 지원을 하겠죠. 네. 그런 어떻게 보면 포퓰리즘적인 정책을 하루아침에 2,000명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압박을 하고 있다는 거는 네. 정책 수행 방식에 있어서도 상당히 독재적인 성격이 강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우리 부회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더 의심이 가네요. 네. 그렇죠? 갑자기 2,000명. 그 예를 들면 보건복지부라든가 정부 부처에 있는 관료들이나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은 다 알 거 아니에요. 불가능한 건 알 거 아니에요. 네. 문재인 정부 때도 사실 2020년에 네. 의대생 이제 부족하다. 앞으로 의사 숫자가 부족해지기 때문에 네. 증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연간 300명 의사, 네. 또 100명 중에 50명은 의과학자, 50명은 또 이 바이오 쪽에 일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개념으로 해서 400명을 원래 만들어서 제시를 의료계하고 했죠. 네. 400명 증원하겠다 그랬을 때 여당 쪽에 지금 뭐 잘 아시는 뭐 안철수 의원이나 어허. 뭐 여러 의원들이 또 말이 되는 정책이 아니고 의료계하고 협의해서 해야 된다는 주장들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과연 2,000명 증원 정책을 의료계하고 협의를 해서 사회적 합의를 받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의료계에서는 분명히 반대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왔고 집행부뿐만 아니라 학자들, 그러니까 우리 의과대학 학장협의회나 뭐 의대 교수협의회나 이런 쪽에서도 불가능하다는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지하게 얘기를 경청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만드는 노력을 해야죠. 근데 정부는 더 이상 타협은 없다 이런 얘기 한 것도 기사에 난 걸 봤고 상당히 강대치 국면으로 일부러 몰고 가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의심도 좀 들어요. 전공의들이 지금 사직서를 계속 쓰고 있는 것 같고요. 네네. 학생들은 동맹 휴학을 하겠다고 나오는데 네. 근데 그게 그들은 쉽지는 않겠죠. 근데 네. 절박한 겁니까? 네. 그들이 의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그 세대가 어떻게 보면 젊은 의사 그룹이 앞으로 이 사회에 배출이 돼서 일할 때 네. 지금 2,000명 증원되는 인력하고 싸우는 게 버거워서 반대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요? 아, 왜냐하면은 이미 배출되는 인력은 10년 정도, 앞으로 의사가 배출되면 10년이 더 걸립니다. 그렇죠. 10년 정도의 텀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의료계 새로 배출되는 인력과 내가 밥그릇 싸움에서 지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고요. 그럼요. 현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의대 교육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의사수를 갑자기 증가시켰을 때 네. 증폭되는 사회적 문제가 무엇인지를 누구보다 잘 아니까 그래요. 젊은 마음에 혈기에 그걸 주장하는 거지 전공의들이 밥그릇 지키기 위해서 주장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네, 저는 근데 언론이라든가 오히려 기성세대가 책임질 부분을 네. 전공의들이나 학생들에게 전가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기성세대는 충분히 즐긴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의사들이 그동안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의약분업 반대 투쟁도 했었고 2020년 투쟁도 했었고 기타 뭐 의료 역량이나 이런 나쁜 정책에 대한 목소리를 냈던 사람들인데 네. 지금의 기성세대 의사들이 할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저는 않다고 보고요. 특히 의협집행부가 갑자기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글쎄요. 도망갔어요. 네, 책임지고 사퇴한다는 왜 그런 거예요? 명목을 했지만 이렇게 구속되고 조사받고 할까봐 미리 그만둔 게 아닌가는 합리적인 의심을 저는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구속영장 청구 앞으로 면허 취소하겠다고 사전 예고한 사람들이 지금 비대위원장 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에서 벌써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이런 어떤 형사적인 처벌 또 면허에 대한 문제 의사들은 면허 없으면 할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의사 면허가 없으면 의사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의업을 못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문제들에 대한 그 심리적 압박 내지는
이 앞으로의 현 정부가 어떤 일을 할 거라는 걸 잘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네. 미리 그만두고 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3월에 어차피 의협회장 선거가 있는데 네. 굳이 한 달 남겨놓고 관둘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걸 마무리하고 관두는 게 기성세대의 책임이라고 좀 봐요. 그럼 이게 어떻게 결말이 날 것 같습니까? 저는 지금은 굉장히 혼돈된 상태고요. 네. 정치적 해결을 누군가 해야 되는데 네. 민주당이 그 역할을 할 시간이 오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 그래요? 만약에 민주당에서 하게 된다면 제가 그 역할을 담당해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좀? 사고가 생기고 누가 피해를 보기 전에 빨리 해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인데 네. 그 시점에 대해서는 또 당내에 원내에서 또 판단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론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당대표님께서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비상대책기구를 만들어라고 지시하신 내용은 그렇죠.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시기적절했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근데 지금 실제로 현장에서는 언론 보도에 따른 수술이 연기가 되고 있고 네네. 어떻게 보면 국민 생명이 담보되는 것인데 네네. 국민 생명 담보로 윤석열 정권과 네. 의사 집단 간의 이 충돌이 그렇죠. 이루고 있다. 이건 같은 네, 생각입니다. 같은 그러면 그건 곱지 않은 시선입니다, 실제로. 예. 그건 뭐 의사 집단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현 네. 정부에 대해서 저는 묻고 싶어요. 아, 과연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환자가 볼모가 될 걸 잘 알면서 정책 수행을 환자의 생명을 걸고 하느냐. 과연 그런 정책의 주도자는 무슨 생각 갖고 입안하고 진행하고 있는지를 묻고 싶고요. 그 과정에 그러면 과학적 근거가 있고 그 과학적 근거에 따라 설득 논리가 성립이 돼 있으면은 네.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의료계를 설득했어야 되는데 현재 2,000명을 정한 과학적 근거를 전혀 못 대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그러면 대화나 이런 게 안 되고 있습니까?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지난 1년 동안 예. 27차례 회의를 했어요. 많이 만난 거 아니에요? 회의를 했는데 처음에는 필수 의료에 대한 대책 부분에 대한 논의를 했고요. 네. 그다음 막판에 이제 들어오면서 면허에 대한 의사 면허 관리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정원에 대한 얘기는 최근 들어서 나온 걸로 제가 기록을 봤습니다. 최근에요. 네, 그래서 숫자에 대해서 논의된 적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의대 증원에 대한 얘기는 서로 오가도 몇 명을 늘리겠다는 정확한 숫자를 제시한 거는 저번에 그 발표했을 때 대통령이 발표했을 때가 아마 최초로 한 거 아닌가 이렇게 언제 생각합니다. 했죠, 윤석열 씨? 제가 좀 정확한 기억은 얼마 없습니다. 안 된 것 얼마 안 같아요. 됐습니다. 얼마 안 됐어요. 네네. 아. 설 직전에 아마. 설 직전에. 네네. 아, 네. 그러면서 그거를 각종 이슈를 덮어버리고 네, 네. 정치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네. 덮어버리고 의사 기득권을 네. 윤석열 정권이 이걸 없애려고 하는구나. 그런 인기를 올라가게 네. 만들고 그러면서 또 누가 또 해성같이 나타나갖고 네. 이 극단적인 사항을 네. 잘 정리해서. 정리하고 네. 그 시나리오가 있다. 뭐 네, 네. 총선 때 지지율이 올라간다. 뭐 네. 그런 시나리오다. 그래서 정치쇼다. 뭐 그렇게 네. 짚어낼 수가 있는 거군요. 뭐 사람들이 추측으로 그냥 내피셜로 쓴 찌라시인지 네. 진짜 어디서 정보를 갖고 만든 건지 그거는 제가 확인할 수 없지만 네. 국민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게 한다는 것 자체가 정책 수행이 투명하지 않다, 과학적이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강청희 부회장님 보셨을 때는 네네. 지금 제대로 된 의료 개혁을 한다든가 네네. 그런 부분들은 지금 나오는 얘기들 뭐 저 공공 의료 문제라든가 지방 의료에 대한 보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핵심이 되는 겁니까? 네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처음에 건강보험 제도가 들어올 때 네. 원래 공보험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공공의료기관이 먼저 만들어졌어야 됩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보면은 한 10%도 안 되죠. 네. 공공의료가. 10%도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적은 재정을 가지고 민간에 맡겨서 민간을 지원해서 병원을 만들어줬거든요. 그러니까 민간 의료기관이 300병상급 병원들이 상당히 전국에 많이 산재해 있고 네. 그 300병상급 병원들이 과연 제 역할을 하느냐. 그러면 국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환자들이 믿고 찾아갈 수 있는 역할은 좀 부족하다. 네. 그랬을 때 필수 의료나 응급 의료 또 감염병 어떤 대응 이런 중요한 세 가지 꼭지에 대해서는 공공의료가 축을 이뤄서 전 지역을 커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네. 현재 의료원이나 이런 기능들이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좀 그런 역할에 대해서 공적인 역할을 국민들이 믿지를 않습니다. 네. 과거에 공공의료는 없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 가난한 자들을 찾고 시설도 열악하고 네. 의료진의 수준도 낮을 것이라는 막연한 그렇죠. 그런 생각 때문에 네. 국민들이 외면하고 서울에 위치한 대형 병원들에 대한 선호도는 굉장히 높거든요. 네. 거기에는 실력 있는 의사, 좋은 시설, 예. 그다음에 좋은 수술 결과, 네. 치료 결과 네. 이걸 기대하기 때문에 많이들 찾고 있고 우리가 도로를 많이 깔았죠. 전국의 고속도로 또 KTX, SRT를 만들면서 접근성은 수도권에 대한 접근성은 굉장히 좋아졌어요. 네. 근데 그 지방에 대한 생활 자체는
평균적으로 보편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환경의 차이가 결국 의료의 집중 현상도 유발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잘 대처를 해 나가려면 예. 지방 분권 시대에 맞는 지방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활성화를 시키고 교육 문화가 따라 주어야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거고요. 의사들도 역시 지방 대학 나와서 서울로 오는 것이 아니라 지방 대학 나와서 그 지방에 일할 수 있고 서울에서 졸업한 사람도 지방으로 내려가서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구축돼야 된다고 보고요. 같이 가야 돼. 환자들도 무조건 KTX 타고 3시간이면 서울 올라올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거점 병원에서 치료할 수 있는 경우 믿음을 가지고 거기서 서로 치료가 되게끔 그렇게 네. 하는 것이 의료 전달 체계의 문제거든요. 제일 첫 번째는 의료 전달 체계를 확립을 다시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1차, 2차, 3차에 대한 기능 정립을 해야 되고 우리가 필수 의료 부분은 어느 지역에서나 공이 네. 보편적 진료가 가능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 지역에 대한 투자, 특히 공공병원일수록 더 정부가 세원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지 건보 재정만 가지고 숫가로 해결하려고 해서는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중 투자했으면 그 기금을 네. 좀 별도로 구성하는 게 필요하다고 좀 믿고요. 또 세 번째는 교육 문화 수준이 향상되도록 지방 분권 시대에 합당한 지방자치화를 시켜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진짜 그 이재명 대표 얘기대로 그 당내에서 빨리 시급히 TF팀이 만들어져 왔고요. 네. 지금의 의료계 집단 파업에 대한 문제, 이 네네. 문제도 좀 민주당 국회잖아요. 네네. 국회에서 좀 중재를 쓰고 네네. 그 정치적으로 그만두게 만들고 네네. 국민의 생명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네, 생각하고 굉장히 중요한 거 있습니다. 아니겠습니까? 지금 저 뭐야 수술이 연기된 환자들은 TV 인터뷰 같은데 보면은 네. 진짜 막 그냥 피가 마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저는 이제 의사 출신이기 때문에 네. 의사 출신에서 네가 그런 생각을 한다 이렇게 비난받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본인이 한번 겪어보십시오. 내가 환자가 되고 내가 사고가 나고 내 집사람이 임신을 했는데 뭐 수술을 받아야 되고 예. 이런 경우에 처했을 때 병원을 찾았는데 그 병원의 어떤 내적인 요인 때문이 아니라 정치적인 어떤 싸움 때문에 진료를 제대로 못 본다. 얼마나 화가 나는 일입니까? 정말 그럼 분통이 의사도 터지죠. 먹어야 되지만 어. 이 정부도 상당히 욕을 먹을 책임 소재가 있죠. 그리고 의료계 파업은 우리나라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사실. 영국도 공공의료가 잘 돼 있지만 네. 의사들이 임금 인상 가지고 파업한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스라엘도 파업해서 의사회가 또 정부를 상대로 네. 어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적이 있고 독일도 네. 마찬가지고. 근데 거기서 특징은 의사들이 절대 응급의료나 중환자실, 그다음에 수술, 응급수술 이런 것을 파업한 적은 없습니다. 글쎄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절대 의사들이 뭐 데몬스트레이션 할 수 있죠. 불만 얘기할 수 있고 정책에 저항을 할 수 있지만 국민 생명에 피해를 주는 그런 것은 의업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협박성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윤석열 정부가 지금 개파친다고 할지라도 네네. 그거는 그거는 의사분들이 의사들이 저는 안 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저희 때도 한 번도 한 적이 없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다른 문제 갖고서 얘기하고 네, 네. 빨리 민주당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서 네. 안을 만들고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거 그렇고 우리 강청희 부회장님이 지금 강남 의뢰 공천 되셨죠? 네네. 전략 공천을 받았습니다. 그거부터 말씀 축하드려야 할 텐데.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강남 의뢰 근데 참 민주당 입장에 봤을 때는 결코 네. 쉽지는 전에 전현희 위원장이 거기서 네, 당선됐었죠. 맞습니다. 네, 2016년에 전현희 위원장이 한번 당선되신 적이 있고요. 네. 이번에 이제 탈환을 위해서 제가 나서게 되었는데 예. 저는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강남 지역이 절대 민주당의 적은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항상 갖고 그래요? 있습니다. 강남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민주당을 싫어하는 분들이 많기는 해요. 네. 왜 싫어하느냐를 분석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민주당의 정책 방향이 한 번도 강남을 고려한 적이 있었는가 되짚어 볼 필요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문재인 정부에서 세금 정책이나 부동산 정책이 강남권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악마화시킨 것도 있죠. 뭐 비싼 집에 사는 사람을 뭐 나쁜 사람을 취급하고 더 작은 집으로 옮기라 그러면 누가 동의하겠습니까? 두 채, 세 채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고 뭐 그래서 이런. 그런 정책들에 대한 불만이 결국은 민주당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졌고 그게 네. 대선으로 가서 저희가 대선 패배의 한 요인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강남에 사는 사람도 민주당 뭐 싫어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좋아할 수 있는 정책을 민주당도 내놔야 되고요. 네. 전체 국민을 아우르고 갈 수 있는 정책을 민주당이 준비를 해서 네. 국민들을 같이 하나로 뭉치게 해야 민주당이 승리하는 거지. 네.
편가르기 식으로 자꾸 정치를 하면 결국은 내 편 아닌 사람은 다 적이 되기 때문에 맞아요. 그러면 갈 수가 없습니다. 장 대표님도 뭐 저번에 말씀하셨지만 국민을 살리는 정치 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죽이는 정치로 하면 안 되고 네. 살리는 정치로 단합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지금 굉장히 위기 상황입니다. 경제도 어렵고 안보도 어렵고 외교도 어렵고 모든 게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 원인은 물론 현 정부에 있죠. 네. 하지만 국민들이 원하는 거는 현 정부 욕하는 것보다 대안을 내고 수권 정당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걸 먼저 강남에서 성공을 시켜야 네. 전국의 승리를 보장할 수 있다. 네. 이런 생각에서 뭐 한 몸 바칠 생각하고 던졌습니다.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지역 많이 처음에는 돌아다니셨겠네요.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이재명 당대표님 그 피습 사건 이후에 처음에 브리핑을 이제 서울대병원을 대신해서 맞아, 하셨죠. 제가 나와서 흉배과 의사로서 했는데 네. 동네에서는 명함 드리면 뭐 이재명 의사 재수 없어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명함 던지는 분도 있고 했는데 오히려 예. 지금 전략공천 받은 이후에 명함을 좀 더 이쁘게 만들어서 나오니까 앞뒤를 보세요. 앞뒤를 보시고 이 사람이 왜 여기 나왔는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하시는 분도 있고 뭐 본인이 생각하는 이 어떤 의정에 대해서 좀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또 요새 의사 회원들 또 많이 찾아와요 저한테. 그래요? 네, 도와달라고 찾아오고. 지금 난리니까. 예, 왜냐하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자기들 입장. 왜 그랬냐? 자기는 윤석열 찍었는데 국민의 힘도 이 땅 했는데 자기 목소리는 전혀 받아주지 않는다. 탈당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민주당 들어오라 그러세요. 네, 그래서 그런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민주당이 보여줄 정책은 전문직, 그다음에 어떤 사자 들어가는 직업에 대한 적개심을 가질 건 아니라고 좀 봐요. 그 사람들도 열심히 일해서 사회적인 성과를 이루는 사람들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그 사회적 성과를 공유하는 차원에서 나누는 거지 어떤 사회적 성과를 거두면 안 된다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정책을 수행할 때 좀 공평하게 네. 또 잘 분배되도록 하는 것이 민주당의 역할이다. 네. 그래서 평등한 세상을 만드는 게 평등해지려면 모두 기회도 균등하고 또 내가 받을 수 있는 모든 혜택이 알겠습니다. 골고루 나눠진다고 저는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 TF 팀에서 좀 활약을 하시면은 네네. 네, 아주 좋겠네요 정말요. 네네. 이재명 대표하고도 네네. 그 잘 시점을 아시고 하니까 보고. 활약도 하시고 그러면은 여러 가지 성과도 만들어낼 수 있고 또 많이 알려지잖아요, 그죠? 네네네. 많이 알려야 됩니다. 선거운동이 따로 있겠습니까? 예. 하여튼 어려운 지역에 가셨는데 민주당의 어떤 다른 모습들, 변화된 모습들, 좀 대중적인 모습들 그 부분이 아마 우리 강창희 후보님한테 걸려 있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유, 예, 잘 감사합니다. 들었고요. 자, 오늘 우리 강청희 여러분들 좀 기억 좀 해주십시오. 강남 을 지역에 지금 거기 누구예요? 국힘은 누구예요? 지금 박진 의원이 하고 계신데. 네, 그거 안 되는 것 같은데? 네, 바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 쪽에서 이원모 그 검사가 예비 후보 등록했다가 딴 데로 간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쉽다고 판단하고 올 수도 있겠네. 네네. 예, 우리 강남을에 지금 도전하고 계시는 강청희 후보, 그러니까 전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그리고 전 세브란스 병원에 개공 교수하셨던 분입니다. 여러분들 좀 많이 알려주시고요. 파이팅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유용한 뉴스 코멘터리 오늘 강청희 강남을 후보와 함께 마무리 짓겠습니다. 내일도 저희들은 마찬가지로 우리 이상현 특파원, 미주 나가 있는 이상현 특파원과 김남국 의원이 나오십니다. 그리고 김정대, 김종옥의 K1이 여러분들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내일 아침 8시 유용한 뉴스 코멘터리 함께 해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순서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